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6월 13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그죠? 자, 주말 내내 우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관련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걸 중심에 놓고 오늘 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학적인 이야기부터 헤드라인에 올라오는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는 그냥 붕괴가 되고 있죠. 친명, 반명, 뭐 친문, 반문 이러면서 지금 안으로는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고 밖으로는 여전히 이제 분풀이식의 만행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뭐 거기다 지금 월급 뭐 깎는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는 급기야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이제 국정 발목 잡기 표현도 넘어섰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발목 꺾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검수완박이어서 발목 꺾기다 뭐 이런 이야기. 네. 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시행령들이죠. 각종 법률들.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시행령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추미애, 박범계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령들, 규칙들 마구잡이로 바꾸면서 막 하는 거 보셨죠? 예, 이제는 이 시행령을 또 못하게 시행령을 통제하는 정부 시행령 통제법 일명 그거를 또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그거죠.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국회가 갖는 상권분리 원칙에 따른 견제 기능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 검열하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산 편성권을 제어가 갖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짓을 하겠다라고 지금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유승민이가 시도했다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유승민이가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게 됐죠. 배신자법 일명. 이걸 또 이제 민주당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국민들 민심도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는 쪽에서도 일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손사래를 칩니다. 아,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상. 자, 그런 판국에도 지금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박지원 폭로전까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업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의법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법적인 구성 요건에도 명백히 해당이 되죠. 자기 직무기간 동안에 얻은 정보를 갖고 지금 현재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자꾸 이렇게 정치권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관위까지 행태가 지금 기묘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관위가 모든 선출자의 군림하는 선출직에 군림하는 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조차도 지금 선관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대충 뭐 선거 부정 뭐 이런 정도로만 좀 안이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겹쳐서 지금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북핵 문제, 김정일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화물연대 또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국제 경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세계 경제가 어떤 판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까? 이제 세계화 시절은 갔습니다. 90년대 초부터 불어왔던 세계화의 그 열풍, 자유무역주의로 대변되는 그 열풍은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물었어요. 다시 보호무역주의예요. 각국들이 식량이라든지 이런 원자재들 수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곡물들부터 수출 금지를 하고 있죠.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자원, 식량, 그다음 뭐 기후 변동에 따르는 여러 요인들, 그다음에 각국들이 저출산, 인구 절벽 등등에 따르는 노동력 문제,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산업 환경 요인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자유무역주의 시절은 갔습니다, 여러분. 화물연대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이 노사 간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어 나르고 싶어도 실어 나를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 생산체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까이 중국만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물동량들이 보세구역에 다 묶여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물건도 해외로 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멀지 않아서 1차 산업, 농산물부터 해서 아마 이제는 수출을 봉쇄할지 몰라요. 우리 지금 뭐 그냥 당장요. 뭐 물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화물연대하고 파업하고는 상관없는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량 작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뭐 커피점들, 뭐 커피야 워낙 그 저소득 빈국들이죠. 국가들로부터 이게 원자재가 들어오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니까 동남아라든지 뭐 이거는 안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먹는 주전부리요. 뭐 빵이라든지 간식거리들 전 밀가루로 만들죠.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부터 미국 등등 해가지고 주요 밀 수출국들이 지금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 이런 쪽죠. 그럼 빵 뭘로 만들 거예요? 쌀로 빵 만들 거예요? 지금은 쌀을 우리가 지금 소비를 안 하니까 남아돕니다만 쌀도 그렇게 여유 없죠. 우리 과자 만드는 빵 이런 거 막걸리 만드는 쌀 과자 만드는 쌀 예. 이런 쪽이 전부 다 수입 쌀이잖아요. 국산 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막 국산 쌀 소비 장려하자 그래가지고 국산 쌀도 지금 막 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쌀 소비가 줄어서 그런 거지. 실제 이게 도미노일 수 있잖아요. 미리 안 들어오면 쌀 먹어야죠. 그렇다 보면 또 쌀이 모자랄 거야. 예. 뭐 일례로 들면 제가 이야기가 조금 뭐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빵집들 어떡할 거예요? 또 자영업자 몰락으로 이어질 거예요? 뭐 그건 둘째예요. 자, 지금은 파리바게뜨 화물연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응? 실은 나를 물량이 없을 수 있다. 물동량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노사 문제를 넘어가는 문제라고요.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좀 정신을 차리고 흐름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다음에 박지원 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집단화는 정치하면서 지금 이 판국에 민주당이 쪼개질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남 맹주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언론전을 세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업무상 기밀 누설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구속요건상. 네,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업무상 취득 정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판을 온통 코미디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킨 문재인의 행태 두고두고 이게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계속 이제 그냥 발목 잡기가 아니고 발목 꺾기라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런 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 뭐 거부권 행사하면 끝입니다만 어쨌든 또 한바탕 소란스럽게 난리를 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뭐 사정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OECD 38개국의 물가 상승률이 9.2%라 그러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62%나 폭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어요. 예.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들 이게 지금 물량이 제대로 안 돌면 있는 놈이 죽을 것 같지만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어려울 때 더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위기가 닥치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요. 있는 놈은 그래도 버틴다고요. 부자가 그래도 3대는 버틸 수 있다고요. 9,500만 명, 대략 추산입니다. 극빈층 9,500만 명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인재 양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지금 첨단 산업 중심의 반도체 물량이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곧 풀리지 않겠는가 뭐 좀 더 지켜보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별로 나아진 거 없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각국들이 경제 때문에 지금 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별로 나아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치료약 그러지만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네, 후유증 여전하고 뭐 안 죽는다 뿐이지 치료약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중국도 한번 보십시오. 뭐 중국을 무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봤을 때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 세계 공급망의 상당수를 중국 쪽에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국 쪽 지금 한번 보십시오. 네? 전 세계에서 매출 1위인 백화점. 이게 직원이 손님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네. 소비 기반, 제조 기반이 다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기반까지. 중국은 지금 부동산 버블까지 해서요. 중국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지방 작은 중소도시를 가게 되면 읍면 단위에는 인구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죠? 그 넓은 땅에 막 온갖 그 시설물들,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해놨잖아요. 웬만한 그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막 아파트들 쭉쭉 빼올려 놨잖아요. 네,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막 해놨죠. 중국 저거 그 지나다니면서도 섬뜩섬뜩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저게 무너지는 순간, 저게 흔들리는 순간에 중국이 정말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겠구나라는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될 것 같아요. 중국 지금 맥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밖으로 뭐 대충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맥없이 러시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낑낑대고 있잖아요. 재래식 똥포만 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첨단 부품이 없으니까. 요새 하는 말로 반도체 부품이 없어가지고 미사일이고 탱크고 뭐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옛날 똥포만 쏘고 있다. 첨단이라는 게 정밀한 만큼 관리가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그러잖아요. 19세기 쓰던 그 소총도 올라간다. 요새 신식 소총 너무 고장이 잘 나서 기관총을 예를 들면 옛날 총은 막 계속 쏟아 물 한 바가지 끼얹어 버리면 또 쏠 수가 있는데 요새 신식 소총 성능은 좋은데 한 10분 쏘고 나면은 총알이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기관총도 올라간다. 100년 전 기관총. 그게 명품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첨단 정밀을 보고 달려왔는데 첨단과 정밀이 다가 아니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였잖아요. 모든 게 막 전 세계적으로 휘돌아다닐 때. 그럴 때는 싸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지역 격차, 시간 격차, 이 격차죠. 어떤 의미에서 임금 격차 이런 어떤 각종 어떤 그런 경제적 격차, 그 갭을 노려가지고 이득을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갔다고요. 갇힌 구조 안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익이 나올 데가 없어요. 이익 나올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물 교환 시절에는 빤하잖아요. 물건값이 빤하고 서로 이렇게 견주어 볼 물건값이 빤하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곧 시장 가치였죠. 근데 이게 이제 빤하지 않게 되니까 빤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정보라는 게 끼어드는 거죠. 그 정보 차이, 정보 격차를 이용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빤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이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워낙 물량이 많고 흔하다 보니까 경쟁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박리담회 그러면서 이제 이문이 얕아졌는데요. 지금은 너무 빤해지는 사회라고 돌아가고 그렇게 정보 격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아날로그 시절 때 그 정서잖아요. 쌀 한 대박 주고 사과
몇 조각, 몇 개, 수박 한 덩이 구해오고 이게 물물교환이죠. 어떤 면에서. 저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예? 지금 뭐 포도 나오고 딸기 나오고 이런 철이에요. 예전에 그 보리쌀도 귀했잖아요. 이때는 쌀은 지금 귀할 때니까. 예, 보리쌀 한 대 들고 가면 뭐 복숭아, 뭐 딸기, 뭐 이런 거 거의 비료 포대 한 포대씩 막 줬죠. 예. 그게 일종의 물물교환이잖아요. 보리쌀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뭐 포도 이렇게 파는 거니까 그게 물물교환이죠. 그리고 이문이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단 거기에 인정이 오고 가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전 세계 요즘 말로 공급망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 부자, 그다음에 돈 부자 이런 사람은 그동안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인맥이 있고 베풀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망해 없이 그냥 자기 앞만 보고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제는 더 어려워진다. 사회 안전망도 붕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부양가족 문제 때문에 건보료 나중에 국민연금 천천히 타다 보면 건보료가 더 나올 수 있다. 건보료 지금 국민연금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타겠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국민연금에서는 자꾸 이렇게 늦게 타게끔 권장해서 나중에 더 많이 준다라고 꼬드기는데 저부터도 아니 내 받을 수 있을 때 제때 받겠다 그러고 받고 말지 나중 더 많이 받는다고 또 돈 넣고 있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사회 안전망도 지금 점점 빈 깡통이 되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없는 사람이 힘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것만 챙기겠다? 챙겨지나요? 아니 그렇게 뭐 좋아요. 안전 운임제고 뭐고 다 좋은데 실어 나를 물건이 없는데 화주들 어디서 그 돈이 나오냐고요. 정부에서 계속 줄 수 있나요? 이전 시절 같습니다, 여러분. 2000 코로나가 등장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었지만 이미 이 변화는 되돌아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되돌아갈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첨단이라는 것도 말이죠. 이것도 지금 또 다른 이빨 맞추기를 해야 돼요. 원자재 공급이라는 거 하고 맞추기 해야 돼요. 지금 원자재 공급망이 전부 단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첨단화도 일정 정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A라는 나라, A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B라는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러면서 비교 우위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원론적인 국제 교역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희소성, 비교 우위. 그렇겠죠? 지금까지는 희소성도 없고 비교 우위도 없었어요. 비교 우위라는 게 뭘까요?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싼 제품 가격,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무한정 들어붙는 어떤 무한 서비스 경쟁, 이걸로 지금 시장의 패권을 다투었다. 이제는 이게 안 통한다고. A라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B라는 지역에서 생산을 못한다고. 원자재 공급망이 다 이렇게 끊겨지니까 공급되지 못하니까 자기 부품 공급 안 되는데 제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서로 이제 비교 우위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회 현상이 첨단화 너머의 또 다른 새로운 토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내 보따리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같이 죽자는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먼저 죽는다. 더 먼저 죽는다. 약자가 더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보다는 사주가 뭐 사주 중에도 덩치가 작은 사주 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덩치 있는 사주들 있죠. 작은 사주 쓰러져 봐야 덩치 있는 사주에 먹혀서 덩치 큰 놈이 더 커지는 것밖에 더 있나요, 여러분? 그죠? 그전에 우리가 경험한 게 M&A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사고 팔고 해서 통합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문 닫고 문 닫은 업종만큼 기존 있는 업종들의 파이가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 현장이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같이 쓰러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자리로 이직하거나 전직할 수 있냐? 없다고요. 거기도 사람이 지금 내보내야 될 판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야 될 판에 못 내보내고 있어서 거기도 포함하라고요. 갈 데 없다고요. 그럼 길거리 나가는 거죠. 네,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그러면 마지막에 뭐 남지 않겠나? 마지막에 힘이 없죠.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집단적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행동 이전에.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털리면 이제는 그냥 쪽박인데 뭐 목청 높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 세계화라는 환상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날 때예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두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 절박한 건 알아요. 화물연대 요구들 절박한 건 알아요. 근데 요구 절박할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적정한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기업들도 사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어려워요. 물류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들도 보게 되면 인건비만 하더라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소 40%, 60% 올랐잖아요, 여러분. 뭐 이게 업종마다 다릅니다만, 예, 그한 300% 오른 분야도 있어요. 저들 생산 체계도. 그리고 첨단 분야는 부품 조달이 안 돼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이게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여야 될 제품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품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부품 조달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기업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덜 어렵잖아요.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지금 좀 전부 뒷짐지고 있잖아요. 한쪽은 뭐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든 내 요구, 한쪽은 지금 또 어려운데 뭘 또 내가 더, 내 지금 여유 없다 이러는 거고, 한쪽은 너들 문제니까 너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 자, 이러면 이게 장기화되겠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처럼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 둘 약자들부터 쓰러져 나갑니다. 자, 이거 체결해야 되겠죠, 그죠? 예.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화물연대 이야기 자꾸 해서 좀 재미는 없는데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진짜 뭐 조금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조심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막 차량 파손하고 난리잖아요. 뭐 연행 50명 그럽니다만 글쎄요. 이것도 위야무야 이렇게 하는데 법 집행은 엄정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전부 다 각자 현장에서 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하고 또 양보하고 중재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뒷짐지고 있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이런 평행선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정치권은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좋은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난맥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로 소위 말해서 모함하기가 급급해요. 지금 일례로 530억 이상의 예산을 쓴 세월호 조사. 문재인 마지막 퇴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여운을 남겼어요. 예. 또뭐 더 해야 될 것처럼 여운을 남기면서 그랬죠. 지 임기 동안 뭐 했냐? 5년 동안 조사해도 못하면 뭐 했냐는 거죠. 네? 세월호 조사 지금 9번 했죠. 9번 했습니다. 그죠? 8년 동안에 9번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사참위 줄여서 사참위가
3년 6개월간에 세월호 원인 조사했는데 원인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8번, 9번 조사했는데도 또 뭐 나올 것처럼 모르겠다는데 530억이나 썼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이 부류들 먹고 살자는 직업하고 뭐거든. 530억 국가 예산 쓰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 근데 또 조사하다는 투로 지금 또아리를 트는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죠. 이게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음모를 일삼는 자들이 걸핏하면 음모, 가짜 뉴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가짜 뉴스야. 지한테 불리하면 그냥 가짜 뉴스 프레임이라 그러죠. 막 그냥 모함을 해버려. 그래서 어느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이런 이전 투구 양상을 만든다고. 이런 어떤 사회의 소위 말해서 불순 세력들, 불량 세력들, 양심 불량, 뭐 달리 불량이 아니라 양심 불량이잖아요. 이 불량 세력들을 우리 생활 현장에서 전부 다 좀 정리를 해야 돼. 좀 대화가 되고 그래서 상식선에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들. 그냥 생각 없이 막 생떼만 쓰는 부류들은 좀 과감하게 좀 이제는 무시해버리잖아. 속된 말로 개무시해버리는 거죠.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상대 안 하면 돼. 인간 취급 안 해버리면 된다. 개무시하자는 거죠.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야 된다 싶어요.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목청 크면 들어는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목청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 자, 그거 하나 있고요.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요. 뭐 잘해보자는 쪽. 이거는 이제 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대책 없이 깽판치는 쪽 이야기했고. 잘해보자는 쪽 봅시다. 지금 정부 정책으로 내세운 게 반도체 규제예요. 반도체 인재 양성론이죠. 정확하게는. 반도체 인재를 키우자. 뭐 한덕수부터 나서가지고 다 하자는 건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 그런 경험들 많았잖아요. 진짜 뭐 금방 뭐 난리를 낼 것처럼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그랬죠. 여러분,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뭐 창조 경제 무슨 창조를 했나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MB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없었습니다. 뭐 규제 개혁이라 그랬지만 뭐 규제 개혁도 한 게 뭐 있나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질서 재편 상황에 들어가고 있어요. 공급망이 단절되고 있다, 뭐 끊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사회 변동이라고 봅니다. 각국이 이제는 자유무역주의 이 기조 하에서의 세계화의 이 시절은 이제 간다라는 거죠. 자기 색깔,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 전략, 그러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체계화 모델로 간다고. 이제는 체계화 사회예요. 4차 산업이라고 그냥 뭐 이름 붙이지 못하는 3차 산업, 4차 산업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이제 전통적인 산업 분류법이잖아요. 1차 산업, 2차 제조, 1차 뭐 농수산, 3차 뭐 중화학 서비스업, 중화학도 2차로 들어가죠. 예. 3차 금융 서비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제 첨단 이러니까 4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토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특화 모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요. 무한정, 마구잡이로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막 뒤섞이던 시절은 간다고요. 이전에는 교통수단이 뭐 발달이 안 돼서 정보가 어두워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보가 열릴수록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마구잡이로 토해내던 그런 어떤 제품 생산 공급 시절이 간다고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인재 양성론 이야기하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될까요? 저는 공연불이라고 봐요. 공연불이라고 봐요. 지금 한국적 정서에서는 공연불이라고 봐요. 그걸 설득시켜낼 만한 설득 그룹이 없잖아요. 리더 그룹이 없잖아요. 듣기는 좋죠.
반도체 인재 없으니까 야,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게 금사라기네. 반도체 인재 양성해. 하자. 좋죠. 될까요? 자, 당장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요즘 뭐 반도체라 그러면 단순히 뭐 한 분야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 반도체 설계부터 그다음에 제조 생산. 우리 지금 저 삼성전자는 주로 제조 분야죠. 설계는 주로 저 네덜란드나 이런 쪽 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설계 분야가 우리가 굉장히 약하죠. 설계, 제조,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이라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도금, 광택이 있냐 없냐 뭐 등등 해서요. 이게 이제 후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후공정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시원찮아요. 여전히 지금 한국이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 후공정 시원찮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S에 관련되는 분야. 이거는 그는 한국이 잘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비 분야예요. 설비 분야가 안 돼요. 소위 말해서 플랜트, 이건 이제 예전에 2차 산업 중심의 플랜트라는 이미지 말고요. 설비가 안 돼요, 설비. 이퀴먼트라고 표현하나요? 인스트루먼트, 이퀴먼트 이렇게 하는 그 장비, 설비 이런 거요. 이게 또 안 돼요. 우리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라고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쓰는 그 제조 공장에 쓰는 그 기계들, 공작 기계들 전부 다 미국제잖아요. 일본, 일본 그 부품들. 우리 국산화율이 얼마가 되나요? 뭐 바로 직전에 우리가 겪은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으니까 요소수 대란 때만 하더라도 그 형편없는 그거 비료 공장 다 팔아넘기고 해가지고 요소수 생산이 안 돼가 중국한테도 휘둘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우리 작업률이 안 된다. 비상 공급 시스템도 안 돼 있다고. 근데 이런 쪽에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만이 전체에 관계되는 설계, 제조, 후공정, 그다음에 장비 이런 쪽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성이 있는 인재 양성, 공급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늘리면 지방 대학 다 죽어요, 여러분. 국토 균형 발전 날쌘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 뭐죠 학생 수 없다 뭐 교육에도 경제의 논리가 들어가 가지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이러면서 뭐 교육 그 재정권 그 등등 이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서 저 분교들 학교 없앴죠. 학교 없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구 감소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시 중심에 인구 밀집이 되면서 한편 인구가 감소되는 거죠. 그 인구 감소율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인프라망이 더 시원시원해지니까 그렇잖아도 상관오지 사는 게 자꾸 불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자꾸 도시로 하는 분위기 속에 학교 없애버리지. 네, 파출소 없앴죠. 여러분 파출소 없앴잖아요. 보건진료소, 분소 뭐 이러면서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면 단위로 통합했어요. 이제는 면 단위에 있는 학교도 없어져요. 서울 시내 학교도 지금 학교당 인구가 줄잖아요. 이렇습니다. 학교 줄이면 안 된다라고. 파출소 없애면 안 된다고. 치안되고 교육돼야 된다고. 그리고 보건지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그 공무원들 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니 뭐니 가서 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편하게 표현해서 할 일도 없다 그러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그 사람들 다 파견하고 수당근무 시기면 충분하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도 파출소가 지구대 중심으로 지금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유사시에 출동한다는데 출동 제대로 됩니까? 치안이 제대로 됩니까? 무슨 뭐 지구대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파출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국기만 꽂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 꼴이 되냐고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 대학의 정원 늘려, 지방대학 다 준다고. 그렇잖아도 지금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길 거예요? 문이과 지금 수능도 문이과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과생들 중심의 수능이 돼가지고 문과생들 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과 인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있겠죠. 줄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문과 출신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뭐 대가리 터지게 로스쿨 가요. 로스쿨 간들 돈벌이가 되나요? 어차피 자원은 한정돼 있다고요. 변호사 자격, 의사 자격 달아도 의사는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정원이 딱 제한돼 가지고 이 친구들이 블로그를 딱 형성해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 밥그릇 잘 챙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스쿨만 봐도 한번 보십시오. 변호사 1000명 나오던 시절에서 지금 현재 변호사가 막 쏟아지니까 똥값이에요, 여러분. 변호사가 똥값이라고. 역시 돈 버는 층은 역시 300에서 500선이에요.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 한 500명 정도만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좀 잘 나가고 사는 거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월급쟁이에요, 여러분. 개업하면 돈 버나요? 뭔 모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사건 맡기는 사람들만 눈탱이 터지는 거죠. 있으나마나 한 변호사. 돈만 날리는 거죠. 이런 꼴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는 누굴까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 있는 거예요. 무자격자도 아닌 것이, 품질은 형편없는 것이, 그렇다고 싸지도 않은 것이. 네, 이렇게. 지금 교육도 그렇게 돼요. 반도체 이제 수도권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 뭐 이런 거 떠나서도요. 그거는 법률 문제 떠나서도 그거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게 될까라는 거죠.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손보면 수도권 과밀화가 되겠죠. 지방대학 다 죽죠. 문과 다 죽죠. 그럼 이게 대학골이 되냐고. 직업훈련원이지. 차라리 국비 직업훈련원 반도체 분야를 만드는 게 낫죠. 예전에 국비 직업훈련은 전국에 많았죠. 100% 국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직업훈련은 직업 전문학교 차려가지고 학생 유치한다고 난리를 쳤던 기억나시죠? 요즘 조용합니다. 요즘 왜 조용할까요? 독학사 제도가 나왔거든요. 네, 학점은행 이제 독학사 제도가 나와가지고 이게 직업 학교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없잖아요. 제조업이 다 뭐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가고 없으니까 용접공 뭐 전기 배선공 이런 것도 직업 훈련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나와봐야 취업도 안 되니까. 차라리 반도체 직업 훈련원을 차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 반도체학과 지금 한국적 대학 반도체학과 얼마나 고급 교육을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직업 훈련원과 별 차이 없어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요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전처럼 스킨십, 대면 교육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온라인 교육도 된다고. 이게 이미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에 우리 익숙하잖아요. 화상회의에 익숙하잖아요. 실시간 교육이 되니까. 대면 학습하고 마찬가지로 오가는 시간 아끼고 토론할 수 있고 과제 제출되고 뭐 다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효율성이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반도체 인재 양성 이러면서 대학 교육까지 흔들어 제끼고 또 이제 재정 지원 가지고 그 각 대학들이 그 눈치 보고 또 막 정원 따오려고 로비하고 이럴 거잖아요. 네? 수도권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뭐 문과, 이과 막 이렇게 갈등 구조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임기 5년의 윤석열 정부 성과 낼 수 있을까요?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들 많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처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는 이 정책이 공년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 인식이 모자라니까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사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지금 정치권 이야기, 정부 예산 발목 잡는 거, 화물연대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음모론만 양산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음모론 가짜뉴스 판을 만들어 나옵니다.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이거는 제대로 된 구호 정책이 될까? 구호로 끝날 공사 크다. 공년벌이 될 공사 크다. 이전 정부들 때 그랬다. 창조경제 그랬고 일자리 정책 그랬고
국토 규제개혁, MB 때 규제개혁이 그랬다. 윤석열인들 용서 없다. 용서 없다. 뭐 대단히 뭐 정치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용서 없다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왜곡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반사 이익을 보는 거지. 딱 부러지게 뭐 하는 게 뭐 있나요? 딱 부러지게 뭐 있나요? 피부에 와닿는 게 있나요, 여러분? 반도체 인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리더해내고 설득해내는 만한 그게 안 돼요. 지방선거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밀었어. 그 지자체, 자기네 당 소속 지자체잖아요.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한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다 이전 시절에 그냥 막 대가 터지듯이 막 무한 경쟁하던 시절에 A가 하는 거 B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 시절까지 지금 전국 지자체 다녀보십시오. 축제 없는 지자체 있나요? 네, 체육시설 없는 지자체 있나요? 엑스포 없는 지자체 있나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다 했다고. 이제 그런 게 안 통한다고. 그거를 절제시키고 리드해낼 만한 지도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성공한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어떤 정책도 지금 시행될 수가 없어요. 한덕수, 이 한덕수 내각에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관료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한독수로 상징되는 내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전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활용 내각이다. 재활용센터잖아요. 재활용센터. 이 시절에 맞는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흐름을 보는 그런 어떤 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내각 구성이 아니라고요. 그냥 안전빵이죠. 뭐 지금 있는 일이나 잘하자는 주의지 이게 뭐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거기는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고 그래요. 해보자. 관료적으로 하죠. 관료적으로 하죠. 관료적이라는 표현 어떤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관료적으로 하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되고 문제투성이 문제만 양산한다. 나중에 가게 되면 대학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문이과 개판되고 취업 산업 현장 엉망진창되고 우수 인력은 다 유출되고 없고 서울 지방 넘사벽이 되어 있고 누더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비직업훈련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품질을 높여라. 이전에 용접공, 뭐 전기 배송공 이렇게 가르쳐내던 그 철공소 마인드의 국비직업훈련이 아니라 첨단 국비직업훈련으로 그래서 산학협력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하고 학점은행제를 해서 그 대학 자격증 되잖아요. 독학사도 주는데 직업훈련으로 두지 말고 소위 말해서 미래적 첨단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 특성화 대학으로 그렇게 육성하라. 그게 문제없고 좋다. 전국에 국비 직업으로는 널려져 있으니까. 기존 대학은 기존 대학에 충실하게 자율권을 주고 돈 장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 교육부가 자꾸 나서고 정치권이 간섭하고 행정 간섭이 심해질수록 교육은 왜곡된다. 라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음모론만큼이나 쇄신론 또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져. 지도력이 없는 쇄신. 구호밖에 없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정부 6개월 지나면 미천 다 거들난다고 봅니다. 6개월 갈까요? 지금 한 달 만에 미천이 다 거들난 거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거들나고 없어요. 네, 이전에 문재인식의 퍼주기, 예? 모욕당하기 이런 어떤 정신 나간 얼빠진 외교 조금 뭐 중심 잡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때? 사대주의 외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상 뭐 있네. 자기 색깔이 뭐 윤석열 정부의 국가 주권을 분명히 하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외교 정책이 뭐예요? 그거 좀 관료 마인드잖아요.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김성한 마인드 친구라 그러죠. 네. 그 학자적 그 관료 마인드 이상의 외교 뭐 더 있나요? 그 외교 뻔히 알잖아요.
사강 외교. 예. 우리 이전에 한때는 그걸 사대주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미 사대주의라 그랬잖아요. 친중 사대주의하고 다를 게 뭐 있나요? 친북 사대주의, 종북주의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걸 단순히 뭐 지정학적 그런 어떤 국제 역학 관계만 매번 이렇게 변명할 수 있나요? 윤석열 정부다운 자기 비전이 뭐 정상화 시키겠다는데 뭔 정상? 사대주의 정상화? 종속주의 정상화? 뭔 정상화? 산업 현장의 수요, 그건 누구나 보는 건데, 좋아. 근데 대학까지 끌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지도력이 없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인드가 있는 쪽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차라리 언론사 논설위원들 보다가 세상을 잃는 눈이 더 없어. 이게 뭐가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당면한 또 현안입니다. 올 여름 가을 현안입니다. 그 이외에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야기는 지금 당면에 있는 시사 이야기에서 봤습니다. 이제 정부 발목 잡기, 시행령 방지법 뭐 하겠다는 건데 그 되지도 않을 소리. 그다음에 북핵 문제.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빤히 알면서 사기극이라는 걸 알면서 목이는데 이게 거의 이적 행위죠, 여러분. 예? 사드 그 자료 또 쉬쉬했다는 거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하나 둘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세상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가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해왔던 행태들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 공멸한다. 사라져간다. 사라져간다. 삶이 힘들어지고 비참해질 수 있다. 예. 예, 오늘 이야기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사 공감 이야기가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정돈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7월 짐작컨대 늦어도 7월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